미국에 의해서 이란의 최고 군 실세죠.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을 하면서 이란은 미국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개시를 했고요. 미국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폭스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 대사관 최소한 4군데에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란의 군 사령관을 사살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이란의 이러한 대립의 배경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주 긴 역사보다는 20세기에 아마 1953년이 기점인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모사데크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인기가 있는 분이 총리가 되는데 자기가 총리가 되고 보니까 유일한 국보의 원천인 석유가 일부 석유 메이저들에게 이익이 독점되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아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석유 국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CIA가 직접 개입합니다. 직접 개입해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여러분이 아시는 팔레비 왕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란 사람에게는 정말 지울 수 없는 반미의 기점이 되고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도 미국의 존재를 굉장히 강하게 각인시켰던 대사건입니다. 그 뒤로 미국과 굉장히 좋은 협조 관계인 팔레비 왕가가 역시 그 석유의 부를 왕가가 독점하고 민중은 이제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게 극에 달하자 결국 1979년 호메니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슬람 정부가 되고 그때부터 새 정권이 반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제 미국은 경제 제재를 실시했고 지금 41년째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요. 지구상에서 이 거대한 미국에 대항해서 40년간 극악한 경제 제재에서 살아남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그런 나라고요. 두 나라 있죠? 그렇습니다. 이란하고 북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79년 혁명 직후 11월에 이제 젊은 시위대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444일 동안 52명의 인질을 잡고 미 특수부대가 이제 구출 작전하다가 실패하면서 이게 20세기 미국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미국인을 인질로 잡은 그렇습니다. 이야. 그런 면에서 이 정권 이란 정권과 미국은 화합할 수 없는 관계였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재도 끄떡없으니까 그 틈바구니에 러시아와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거대한 이란을 서방에 끌어들여서 이제 윈윈하면서 메가 시너지를 내자. 이게 이제 오바마의 전략이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상임이사국 5개국과 실질적인 대국인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소위 말하는 P5-1이 전격적인 핵 평화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이 핵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지금 다시 미국과 이란이 이제 극악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이번에 슐라미의 사령관을 또 트럼프가 이제 살해 지시를 하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핵협정에서 탈퇴했을 때 미국이 탈퇴했을 때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뤄졌던 거군요. 처음 들었죠 이런 얘기. 예, 이렇게 연역적인 얘기는 이제 사실 보면 사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걸 일방적으로 깬 거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나 어떤 국제적 관해 인류가 이것만은 지키자고 약속해놨던 보편적 틀을 깬 것은 트럼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명확한 어떤 가치 기준을 이제 재야 되고요. 통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뭐 다국적이나 유럽이 협력하는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전의 관계와 오늘의 사태를 좀 구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적 시각에서 한번. 그렇죠. 제가 미국적 시각을 보더라도 아마 결론은 미국의 반대쪽에서는 편파 방송이 될 가능성이 꽤 큰데요. 미국의 전략을 보면 역시 이제 중동이라 하면 석유입니다. 그렇죠. 석유이고 전략적으로 보면 중동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3강국 지역 강국이 미국과 친미냐 반미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란, 이라크, 사우디입니다. 역시 문명적이고 종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사람들은 스스로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아파 가장 정통적인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란의 혁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체 중동의 이슬람의 한 국가를 이룬다는 일종의 지역 패권을 내세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실 미국은 이란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를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란 이라크는 지역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을 지원했죠. 그렇죠.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키웠는데 그 사담 후세인이 사실상 나중에 미국에게 반대하게 되는 이제 역설이 되는데요. 지금도 보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란을 포위하기 위해서 17년 전에 전쟁을 했는데 거꾸로 지금 17년 후에는 다시 이란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시아파 벨트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라크를 이렇게 포위한 상태고 이라크조차도 지금 친이란 성향을 가지게 되는 정반대 이런 걸 가지고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은 블로우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블로우백이 뭐냐면 포를 쏘는데 뒤에 잘못 서 있다가는 역풍에 맞아가지고 오히려 쏘는 사람이 죽는다. 후폭풍. 네, 후폭풍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마 이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갈등 관계는 뭐 문명 대립 양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 뿌리도 있고 이란군 총사령관을 이렇게 막 죽여버리는 게 네네. 이게 우선 국제법상 이게 말이 되냐?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왜 그랬지? 트럼프는 뭘 목적으로 하고 그랬지? 지금 뭐 미국 대사관 4개를 공격하려 했다는 정보 이거에 대해서는 그 국방 분야 참모들도 그렇게 딱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또 뒤로는 야 더 이상 공격 안 할게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은 이란대로 미군 시설을 공격할 때 일부러 사람 없을 만한 시간에 조금 빗나가게 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왜 이 짓을 했냐? 좀 제가 공직자만 아니면 어공만 아니면 진짜 대놓고 얘기를 하겠는데 표현을 좀 누그러뜨려서 해보세요. 그래도 뭐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물론 정상국가의 지금 이때까지의 그 알카에다의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IS의 수괴를 암살한 거는 사실상의 뭐 국제법적으로 테러 조직이니까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국가의 군사 지도자를 한 거니까 분명히 국제법에 어긋나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걸 합리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이란을 테러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테러리즘에 대한 반테러리즘의 행위라고 합법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 이게 국제법에 보면 대부분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 쪽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임박한 공격의 징후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프리엠티브라 선제적 공격만은 예외적으로 합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분명한 회색 지대가 뭐냐면 정말 공격하는 증거를 내놔야 그렇죠. 사실상 미국의 선제 공격 그게 얼마나 임박했느냐를 미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얼버무렸죠. 그거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사실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국제법적 세계사적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충동에 의해서든 국내 정치적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 이익인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왜 그러면 아까 핵협정을 하고 15년을 밀어놨냐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의 그 사실상 전략가들이 중동 전략가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교훈은 중동에 가서 미국 마음대로 바꾸려고 아무리 해봤자 못 바꾼다. 스스로 변하게 하도록 미국은 탈중동화를 했고 15년의 시간을 벌어서 이란에게 사실상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이란도 신정 정치를 통해서 밑에는 불만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바꾸도록 놔두고 미국은 사실상 옆에서 지켜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5년을 벌어놓은 건데 들어서자마자 15년 동안 핵 개발할 시간을 줬다고 이거는 바보 같은 조약이라고 깨버린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트럼프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익이 안 되는 큰 전략적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목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술레이마니아 사령관 제거 목적을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를 제거해서 이제 사전의 위협을 차단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혔던 알카에다나 IS 테러의 그 괴멸의 최선봉에 앞섰던 사람이 술레이만 사령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리아 내전은 아사드 독재 정권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었고
IS는 사실은 반군의 핵심 세력이었고 그가 지금까지 반군을 미국, EU,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반군을 지원해 왔거든요. 네. 사실은 IS는 미국과 협력 체제였는데 이게 IS가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를 일으키면서 이거는 뭐 인류가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IS 괴멸 작전에 나서면서 평소에 눈에 가시였던 이제 IS를 가장 앞장서서 제거해 왔던 것이 술레만 사령관이었고 미국과 협력 체제 속에서 IS 괴멸에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을 이제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로 그걸 돌변시켜서 살해한다는 게 어떤 논리로 이걸 우리가 설명해야 될지 전공자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혹시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없죠. 상원에서 이제 의결 정석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금년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군사적 도박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제한전 죽여놓고 뒤로는 이제 무력 공격 더 안 한다는 사인도 주고 했다는 외신 보도가 맞다면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대립 관계에 있던 이란의 군사 지도자를 암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공이시라 공무원이시라 한번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학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로서 클린턴 후보하고 그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트럼프를 찍은 이유를 설명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왜 트럼프를 선택했느냐. 그중에 최고 차이를 많이 보이고 표를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반테러리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경찰력과 군사력을 과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트럼프한테도 있다. 그 당시에 외로운 늑대나 IS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안전한 미국, 안전하지 못한 미국에 대한 공포가 미국 사람들에 있었고 그것을 해소해 줄 가능성은 트럼프한테 더 있다고 봤던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모습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4년 거의 3, 4년 동안에 단 한 번의 공격이 토마호크에서 그냥 미사일 쏘는 거하고 공중폭격밖에 안 하고 사실 지상군도 빼내는 이런 상황에서 종이호랑이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결코 전쟁을 안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일종의 종교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자체가 사실상 우리나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근본주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본주의자는 다 비슷합니다. 그분들은 레이건 이후에 85% 정도를 항상 평균 공화당을 지지해 왔고요. 그분들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 정도 되는데 선거 참여율은 52%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생각할 때 백인 노동자만 생각하는데 진짜는 바이블 벨트입니다. 사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실 시아파라는 이 적에 대해서 사실상 응징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을 결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확실히 되겠네요. 저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배경을 원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제 공감 하게 되는데 왜 이 시점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9월 14일에 이란이 후원하는 그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서 아람코 정유 시설이 이제 폭파되는 이거는 뭐 사우디로서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3년 이후에 지금 200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미국 무기로 완벽한 방어 체제를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드론 몇 발에 무너지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안 해주면서 틈이 갈라져 있던 타에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사우디는. 하나는 이웃에 있는 적국인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완화하는 정책 하나 두 번째는 외교 관계 단절 상태에 있던 카타르를 끌어들여서 이게 관계를 복원하는 두 가지 선택인데 그때 사우디 이제 왕정이 이란 최고 지도부에 화해 아젠다를 보낸 상태였고요. 그 이란 최고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답신을 바로 그 중재 역할을 이라크 마흐디 총리가 하고 있었는데 슐레만 사령관을 통해서 그 답신을 전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라크 마하디 총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만나기 직전에 그 표적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건이고 왜 그 시점인가. 사실은 이제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 무드로 간다면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동의 이익 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걸 굉장히 이제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시점에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신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거를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라크는 거의 공식 순방의 상태였고요. 이제 제2인자로서 사실 대통령보다도 실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의 복심을 이제 이라크 마하디 총리에 그 이제 전달하면서 하나의 이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이제 그 중동 전공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시점이었습니다.